반갑습니다.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다 보면 관계대명사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개념만 알고 있어도 정말 대단하신 건데 영어 관련된 그런 교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 관계대명사를 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 격으로 나누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개념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더 나아간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단하게 문장을 통해서 이 각각의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like the toy. 나는 장난감을 좋아해요. 근데요, the toy is on my desk. 그 장난감은 내 책상 위에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관계 대명사를 활용해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볼 겁니다. 관계 대명사 활용하려면 두 문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내는 명사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앞과 뒤에 똑같이 나와 있는 명사는 toy죠. 자, 이렇게 같은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 즉 선행사만 놔두고 뒤에 나온 명사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없애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 두 문장에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딱 붙여줄 수 있는 접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자, 지금 문장처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경우, 장난감은 사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무엇이 올 수 있냐면 가장 많이 쓰이는 that 혹은 which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like the toy that is on my desk 혹은 I like the toy which is on my desk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겠고요. 이 관계 대명사 덩어리는 이제 이 toy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난감인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장에서 이 that과 which는 관계 대명사 중에 무슨 격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뒤에 생략된 명사가 차지했던 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The toy가 생략됐었죠. The toy는 이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문장 성분 중에 주어, 동사가 있었다고 함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목적어는 없는 문장이에요. 그냥 단순히 부사 덩어리만 온 문장입니다. 그러면 주어였던 또 toy가 생략되고 관계대명사가 생겼으니 이 관계대명사가 해주는 역할은 주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뒤에 명사가 주어 자리를 차지했던 경우에 이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러니까 이 주격에서 주가 나타났던 게 주어였던 겁니다. 주어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the girl. 이번에는 소녀를 좋아한대요. 그죠? 나는 그 소녀가 좋아. 근데 그 소녀는 어떤 소녀죠? The girl is my classmate. 나의 동급생, 학급 친구래요. 그렇다면 이 문장도 역시 관계대명사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앞과 뒤에 the girl이라는 같은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나온 선행사 girl만 남겨두고 뒤에 있는 명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여기서 연결고리는 관계대명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that. 그리고 이번엔 선행사가 girl, 소녀, 즉 사람이네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ich는 쓸 수 없고 who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앞에 말을 꾸며주는 걸 거고요. 그럼 이 문장은 I like the girl that is my classmate 혹은 I like the girl who is my classmate. 나는 나의 학급 친구인 그 소녀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관계대명사 무슨 격일까요? 자, 역시 이 뒤에 생략된 명사가 차지했던 자리, 그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주어, 동사 이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이걸은
주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관계대명사가 이 주어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의를 갖게 된다? 네, 주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that과 which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이었죠. 그래서 that과 who가 차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뭔가가 생략되고 꾸며주고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략, 꾸며주기 이런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관계대명사 강의를 꼭 듣고 이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격의 관계대명사가 오는지 예시 세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I like the toy. 자, 이번에도 나는 그 장난감을 좋아해 라는 문장. 그리고 My friend gave the toy to me. 내 친구가 나에게 그 장난감을 줬었다. 이 두 문장을 한번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앞과 뒤에 공통적으로 있는 명사를 지워야겠죠. 앞에 나온 선행사만 남겨두고요. 여기서는 역시 toy가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toy 지워볼게요. 그리고 앞에 나온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자, 우리 사람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위에랑 똑같습니다. that 혹은 which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덩어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that과 which가 무슨 격을 갖게 될까요? 자, 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friend, 내 친구가 gave, 주었다. 무엇을요? the toy, 그 장난감을요. to me, 나에게. 자, 여기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략했던 이 toy, 이 문장에서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 어떤 성분이었던 거죠? 네, 목적어요. 장난감을 주었다. 장난감이 목적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온 명사의 이 목적어였던 이 성질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격을 찾는 방법은 계속 동일하죠? 뒤에 있었던 명사가 문장 속에서 했던 역할, 자, 어떤 성분이었었는지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볼게요.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My friend loved her. 자, 내 친구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자, 비록 woman, her, 단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아요. 그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명사 woman, 선행사만 남겨두고 뒤에 있는 her를 지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연결골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선행사가 사람이죠? 자, 우리 선행사 사람일 때 쓸 수 있었던 관계대명사 which는 절대 안 됩니다. which는 사람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렇다면 that 가능하고요. who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이 woman을 꾸며주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만났다. 내 친구가 사랑했던 그 여성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that과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뒤에 살펴봐야겠죠. 보시면 my friend, 내 친구가 loved, 사랑했다. her, 그녀를. 자, 이번에도 이 her, 문장 속에서 무슨 격인 거죠? 주어도 아닌, 동사도 아닌, 네, 목적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랑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that과 who 말고도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whom이에요. W-H-O-M. 자, 이 whom은요, 목적격일 때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뭐, that과 which, who와는 좀 다르죠.
주격일 때도 사용 가능한 이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whom은 목적격일 때만 오는 그런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인 게 그렇다고 해서 목적격일 때는 언제나 whom만 써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됩니다. 심지어는 that을 써도 되죠. 그래서 이제 whom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whom 안 썼다고 틀리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치만 이 주격이 와야 되는 자리에다가 whom을 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있었던 부분에다가 I like the girl whom is my classmate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그럴 때는 that과 which가 두 개가 되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때는 that, who, whom 이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목적격 관련해서요. I met a woman. 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My friend gave a toy to the woman. 내 친구가 장난감을 줬어요. 누구에게? 그 여성에게.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 연결할 거니까 이 두 woman 중에 선행사 남겨두고 뒤에 거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채우고 나면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woman을 꾸며주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빈칸에, 이번에 이 빈칸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이 될까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My friend, 내 친구가 gave, 주었다. A toy, 장난감을.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격도 아닌 것 같고 목적격도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주어 목적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보면요. To the woman. 그 여성에게 주었다.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무슨 격이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덩어리째 생각하면 이 to the woman 자체가 그냥 부사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독으로 woman의 성질을 물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woman은 이 to 전치사거든요. 이 전치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woman이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개념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앞에 나온 toy 말고도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목적어 말고도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생각하고 이 빈칸에 관계대명사를 채우려면요 여러분 2번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that, who, whom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져요. 왜냐? 2번 문장 보시면 선행사가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비어진 이 사라진 명사가 목적격인 것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번이랑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자, 이렇게 전치사가 혼자 남았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이 명사랑 짝꿍으로 왔었는데 명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 전치사 to가 외롭지 않게 앞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I met a woman to 이렇게 선행사 바로 뒤에 to를 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번이랑은 답이 똑같지 않아져요. 이번에는 that, who, whom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자,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전치사 to가 왔을 때는요. 전치사가 왔을 때는 뒤에 whom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2번에서 여러분 목적격일 때만 등장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om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던 그 whom이 전치사 뒤에서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to, who, to, that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랑 짝꿍될 수 있는 건 whom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은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3번은 조금 더 응용이 된 거라서 머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1번 문장만 익히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 보러 갈게요.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또는 그 남자를 알아요. The man's car is blue. 그 남자의 자동차는 파란색이에요.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도 관계대명사로 두 개 연결시켜 볼 건데요. 들어갈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일지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보셔야 되겠죠. The man's car.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여러분? The man's car is blue. 이 문장에서요. The man 단독으로 주어가 아니고 그 남자의 차. 이게 통째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라면 car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는 is고요. 목적어는 없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man은요. 도대체 문장 성분 중에서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주어 아닌 것 같고요. 목적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소유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뒤에 man 뒤에 나와 있는 이 기호 있죠. 이 기호를 우리는 apostrophe라고 부르는데 무엇의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자동차라고 했을 때 이 man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채워볼게요. 그러면 앞에 나온 선행사 man만 남기고 뒤에 man 없애고요. 없애지만 이게 소유격이었다는 사실은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는요, 소유격에 걸맞는 관계대명사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소유격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표적인 단어 whose가 있습니다. 그러면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아는데 whose car is blue. 그 남자의 자동차는 파란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 whose에 대한 강의도 따로 있으니까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whose 강의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결국에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문장에 있었을 때 공통되는 명사를 대신해주면서 연결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뒤에 어떤 명사를 대신해주냐에 따라서 그 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주어였으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고 목적어였으면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이었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명사를 대신해서 올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더 나아간 응용된 개념 배우실 때 도움 받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어려운 문법들이 뒤에 등장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각각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문장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